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 바로 OSI 7계층 모델에 대해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트워크 기본 지식이 이미 있으신 당신에게도 이 모델이 통신의 복잡성을 어떻게 딱 정리해주고 또 왜 여전히 중요한지 그걸 명확히 하는 게 목표예요. 저희가 여러 기술 문서들 참고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1970년대 후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뭐랄까 제조사마다 장비 규격이 다 제각각이라서 서로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막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국제표준화 기구 ISO에서 이걸 만든 겁니다. 일종의 공통 약속, 표준 청사진 같은 거죠. 통신 과정을 딱 7단계로 나눠서 어떤 장비든 서로 알아듣게 하자. 뭐 그런 상호 온용성을 높이는 게 핵심 목표였어요. 아, 그래서 표준이 필요했군요. 네. 근데 7개 계층이라 왜 이렇게까지 잘게 나눴을까요? 그냥 뭐 한두 개로 묶으면 안 됐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큰 프로젝트를 여러 팀한테 나눠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복잡한 통신 과정을 기능별로 싹 분리해서 각 계층이 자기 역할에만 딱 집중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각 계층은 바로 아래의 계층이 해준 걸 받아서 그 위의 계층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죠. 아하, 분업 시스템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이렇게 나누면 뭐가 좋냐면 예를 들어 인터넷이 갑자기 안 돼요. 그럼 이제 혹시 케이블 문제인가? 이건 1계층 문제죠. 아니면 IP 주소는 제대로 받았나? 이건 3계층. 아니, 다른 건 다 되는데 특정 프로그램만 안 되네? 이건 7계층.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문제 원인을 찾을 때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랄까, 문제 해결의 나침반이랄까요? 그렇군요. 훨씬 체계적이네요. 그럼 제일 아래 1계층, 물리계층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정말 이름 그대로 물리적인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진짜 물리적인 거. 케이블 종류 있잖아요. 뭐 UTP 케이블, 광 케이블 같은 거. 아니면 그 케이블 끝에 핀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전기 신호는 몇 볼트로 보내는지, 이런 물리적이고 전기적인 걸 다 다루죠. 데이터를 그냥 0하고 1로 된 비트, 흐름으로 바꿔서 실제 전선이나 광소미로 쏘는 역할이에요. 허브나 리피터 같은 장비가 여기 속하고요. 그럼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올라가면요? 그 비트들이 이제 좀 의미 있는 덩어리가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딱 묶습니다. 그리고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 집이나 사무실 안에 기기들끼리 통신할 때 쓰는 맥 주소 있죠? 그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옆기기한테 전달해요. 그리고 간단한 오류 같은 것도 여기서 찾아내고요. 스위치가 2계층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죠. 아, 그 랜선 꽂는 거, 그 스위치요. 네네, 그 스위치 맞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더넷이라고 부르는 기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2계층 기술의 대표적인 예죠. 그렇군요. 이제 좀 더 넓혀서 3계층, 네트워크 계층으로 가보죠. 여기가 바로 인터넷의 핵심, 뭐 그런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가 인터넷의 핵심이죠. IP 주소, 이걸 사용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 그 목적지까지 데이터가 갈 최적의 길, 경로를 찾는 역할, 즉 라우팅을 결정합니다. 데이터를 여기서는 패킷이라는 단위로 또 쪼개서 보내고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막 미국에 있는 서버랑 통신하고 그러는 것도 다 이 계층의 라우터 덕분이에요. 아하, 라우터가 길을 찾아주는 거군요. 그럼 4계층, 전송 계층은요? 뭘 전송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종단간, 그러니까 출발지 컴퓨터에서 최종 목적지 컴퓨터까지 데이터가 정말 제대로 갔는지 신뢰성 있는 전송을 책임지는 계층입니다. 예를 들어 TCP라는 프로토콜은 데이터가 순서대로 잘 도착했는지, 혹시 중간에 빠진 건 없는지 다 확인하고 문제 있으면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까지 해요. 반면에 UDP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속도가 중요할 때, 예를 들면 실시간 영상 같은 거요. 그럴 땐 확인 절차를 좀 생략하고 빨리 보내는 데 집중하죠. 그리고 포트 번호라는 걸 써서요. 한 컴퓨터 안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통신하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구분해서 세그멘트, 단위로 관리합니다. 와, 벌써 반 이상 왔네요. 이제 상위 계층으로 가볼까요? 5계층, 세션 계층은 이건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약간 추상적인 느낌인데요. 네,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요. 이건 통신하는 두 장치 사이의 대화, 채널, 그러니까 세션을 만들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또 다 끈다면 깔끔하게 종료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잖아요. 네, 그렇죠. 또는 동영상 스트리밍 볼 때 중간에 안 끊기고 계속 연결이 유지되어야 하죠. 그런 연결 관리, 통신 과정을 조율하는, 뭐랄까 감독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 관리자 같은 거군요. 그럼 6계층, 표현 계층은 이름 그대로 뭔가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보여주는 건가요? 아스키, 유니코드 등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걸 통일시켜주고요. 데이터를 압축해서 전송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정보는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 이것도 다 표현 계층 역할입니다. JPG 이미지나 MPG 동영상 같은 파일 형식도 여기에 관련이 있죠. 아, 데이터의 형식을 맞춰주는 거군요. 그래야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드디어 마지막 7계층, 응용 계층입니다. 여긴 이제 우리가 진짜 쓰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다 매일 쓰는 웹브라우저, HTTP, HTTPS, 이메일 프로그램, SMTP, POP3, 파일 전송, FTP 같은 것들 있죠. 이런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하는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와 응용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 7계층에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쓰는 이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야, 7계층까지 다 훑어봤네요. 근데 사실 요즘엔 TCP/IP 모델 이야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OSI 모델을 이렇게 자세히 아는 게 지금도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인터넷은 OSI 모델보다는 좀 더 단순화된 TCP/IP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해요. 그게 한 4개 계층 정도로 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OSI 모델이 쓸모없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OSI 모델은 네트워크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특히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때 정말 강력한 개념적인 틀, 즉 사고의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문제 해결할 때요.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케이블 문제 1계층인가? 아니면 라우팅 설정 3계층 문제인가? 혹시 방화벽 4계층 문제인가? 특정 프로그램 설정 7계층 오류인가? 이렇게 7개 계층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원인을 찾아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건 뭐 클라우드 환경이든 IoT 환경이든 최신 기술에서도 네트워크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여전히 아주 유용한 모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구현은 TCP/IP 기반이라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OSI 모델이 여전히 아주 유용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덕분에 각 계층이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걸 알아야 하는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요즘 클라우드가 정말 대세잖아요. 그리고 가상화 기술이나 SDN이라고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그러니까 네트워크 제어를 중앙에서 소프트웨어로 다 관리하는 방식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 전통적인 OSI 7계층 간의 명확했던 경계선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좀 변하고 있을지 혹은 좀 모호해지고 있지는 않을지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꽤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겁니다.